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소득이 왕이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디폴트인 사회가 오고 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가격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은퇴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비용이 오르지만 임금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해도 임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죠. 지식퀸 채널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거비를 동결하라 편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소득이 왕이다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초인플레이션의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더라도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지킬 수 없다. 화폐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한 다음부터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1, 2년간의 코로나 위기가 그런 시기 중의 하나였고요. 지금은 실물 인플레이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찾아올까요? 돈의 힘으로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지난 2년과는 달리 물가는 오른 상태에서 자산 가치도 소득도 크게 오르지 않는 긴 저성장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벼랑으로 몰리게 되고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자산 가격만 오르고 실물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때는 서민들은 살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있었지만 당장 사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방위적인 실물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면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주로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보통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대출도 많지만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돈이 남는 구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킬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도 없고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자산만 보유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산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월세가 오르지 않는 주택만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죠. 전월세가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주택이라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분으로 각종 세금과 부대 비용을 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월세도 오르지 않는 주택만 많다면 보유세와 각종 비용을 낼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산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건보료와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은퇴한 후에 돈을 버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피부양자가 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동안 정부가 돈을 풀면서 재정이 방만해지고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는 그런 재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종류의 공제가 줄어들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도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보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득 기준이 더 타이트해진 거죠.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재산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지만 과표 5억 4천, 시가로 13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13억이면 서울 집값의 중간 수준이고 이 기준에 걸리는 분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기본으로 30만 원 정도는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사적연금은 연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고 건보료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건보료 계산 시 소득에 포함시켜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고 과거에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적연금에도 똑같이 건보료를 부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있는 자산을 유지하려면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출산율 감소로 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다. 최근에 연금 개혁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과거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즉, 과거에는 청년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앞으로는 청년 1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달 내는 부담금은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깎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요. 지금 정년 연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부담금 총액은 늘어나고 수령 시기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인들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도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20, 30년 다닌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비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저성장 사회에서 고정적인 소득은 필수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은퇴자의 경우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50만 원이라도 고정소득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건보료는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은퇴자의 생존법 10가지 시리즈 중 두 번째, 소득이 왕인 시대가 온다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은퇴자들이 세 번째 생존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